엥? 손 없는 날의 손이 이 손이 아니었다고요? 몰랐던 사람 손. 이삿날은 손 없는 날이 좋다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짐이 이렇게 많은데 손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 있다면 그것은 오손, 아니 오산. 여기서 손은 이 손이 아니라 덜 손, 손해를 보다 또는 해치다,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예부터 동서남북으로 떠돌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기를 손이라고 불렀는데 음력으로 숫자 9와 0이 들어가는 날엔 손이 잠시 하늘로 올라가는 날로 길일이라 여겨 손 없는 날, 즉 악기가 없는 날에 이사, 혼례 같은 집안의 대소사를 치러야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이사 같은 경우는 손 없는 날을 찾는 사람이 많아 간혹 이사 비용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은 대체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설화로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백제와 신라의 황산벌 전투에서 손과 관련돼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당시 백제의 한 군사가 계백 장군에게 적진 방향에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이 없는 날짜에 공격을 하자고 권유를 했는데 계백 장군은 이 말을 무시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신라군에 대패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단순 미신에 불과하지만 이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손 없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전해 내려오곤 합니다. 사실 현대에 들어선 손 없는 날은 단순 미신에 치부되면서 과거에 비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손 없는 날을 찾으려면 비용도 높아지는 데다 바쁜 현대인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찝찝함이 남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어떤 의미일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명리학 교수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경대학교 대학원 동해학과에서 명리학을 지도하고 있는 염승엽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술적으로 보자면 사실 좀 의미가 많이 없는 내용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를 할 때도 날짜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을 택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택일을 할 때 그 기준점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택일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행으로 수를 나타내는 숫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오행으로 화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동쪽으로 갈 때는 1일이나 2일에 손이 없는 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 학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서 요즘에 어떤 이사를 갈 때나 이럴 때는 굳이 손 없는 날을 챙겨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액땜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토속신앙,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미신과 같은 그러니까 학술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옛날부터 약간의 그 민간인 사이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신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근거가 있는 것들을 액땜하는 데 활용하면 좀 더 믿음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건 풍수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는 이제 날짜를 고려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위 그다음에 주변의 그 환경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자신의 이제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를 분석했는데 그 사람 팔자에 돈이 약간 부족하다.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기운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무가 좀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디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여기가 수유동이거든요. 수유동. 수유동의 숫자가 물 숫자를 쓰거든요. 그럼 이제 물이 많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 지명 자체가. 근데 제 사주팔자에 수라고 하는 기운은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기운을 의미해요. 저는 강북구 수유동이니까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기운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한 2년 만에 한 10만 정도 진행을 한 거죠. 예. 토속 이런 어떤 미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 것인데 손 없는 날을 정해서 이사하는 거 정도는 본인이 만약에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서 기분이 좋다면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뭔가 큰 돈을 들여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그 지출을 하면서 그 미신을 믿어서 자기의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선에까지 뭔가 지출이라던가 이런 그 에너지 소모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역기능이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위가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심폐 기능이 굉장히 좋지만 뭐 이제 좀 대장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사람마다 기운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처방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한의학이거든요. 사실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고 태기를 하고 방위를 정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태기를 하거나 집을 정할 때 혹시라도 동양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을 그냥 선택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사주를 분석해서 조금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좀 더 좋은 집을 얻고 좀 더 좋은 가정과 환경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마지막 그 생각입니다. 현대에는 손 없는 날 같은 토속 신앙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하다 보니 손 없는 날보다 오히려 주말이나 공휴일이 높은 수요로 인해 웃돈을 주고 예약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미신이라고 넘기기에는 나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찝찝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결국 믿건 안 믿건 나의 마음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해바라기를 집에 걸어두어 재물이 많이 들어오길 기원하거나 침대 방향을 북쪽으로 두지 않아 건강을 기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집에 대한 재밌는 미신들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누르면 손이 찾아가